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서울과 부산 시내 면세점 4곳을 운영할 업체가 가려졌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후보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그 막전 막후 이야기를 보도국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네. 서울 3곳, 부산 1곳인데 어떤 기업들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승리한 업체 2곳, 그리고 또 패배한 업체 2곳으로 크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와 두산 같은 경우는 승리를 한 기업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롯데와 SK 같은 경우는 패배를 한 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구분을 하자면 맑음, 흐림, 그리고 또 폭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맑음 기업은 신세계와 두산, 그리고 또 흐림은 롯데, 그리고 포구는 SK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이 롯데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면세점 2곳 중에 1곳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SK는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워커힐 호텔에 있는 면세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잃은 면세점 운영권을 다른 기업에 네. 내주게 된 건데요. 바로 신세계와 두산이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한 곳에 면세점 입찰권이 매물로 나왔는데 네. 그곳의 승자는 신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기업은 바로 신세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어떤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크게 앞서였던 부분이 이 명동의 상권을 더 강화해 보겠다. 예. 지금 기존의 면세권을 유지하게 된 곳이 바로 롯데 면세점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 면세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서울 소공동 롯데 면세점과 그리고 또 신세계가 이야기를 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있는 신광 건물, 그곳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권이 겹칠 수도 있지만 그곳을 좀 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또 남대문 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점이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명동 본점에 있는 분수대가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역시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남대문 시장이라는 큰 상권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다는 점,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도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상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입지 조건뿐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도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를 맑은 기업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네네.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두산의 최대 취약점이 바로 유통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산타워라는 큰 업체를 운영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 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크게 중요했던 부분, 이 관세청에서도 이 채점을 하는 인원들이 가장 크게 주목을 했던 부분이 바로 동대문 상권입니다. 크게 이야기를 하면 동부 관광 벨트를 좀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동, 그리고 동대문. 그리고 한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롯데가 월드타워점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강남이 벨트라고 하느냐? 바로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코엑스에 또 하나의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가 강남에 있는 면세점, 그러니까 잠실점을 잃게 될 경우에는 코엑스에 있는 면세점을 월드타워점, 그러니까 제2롯데가 있는 그 월드타워점으로 옮겨서 더 크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의 관광권, 강남과 그리고 명동, 동대문을 잇는 삼각 벨트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 같은 경우는 소공점은 지켰지만 월드타워점 면세는 잃었기 때문에 흐림 기업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영권 분쟁이 악영향을 끼친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재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의 협업, 그리고 앞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과 동생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 소식이 하루 걸러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국민적인 그런 감정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 나빠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직접적인 평가 요소에 반영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롯데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은 그룹이 SK가 아닐까 네. 싶은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뭐 23년 만에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은 롯데가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의 최강자인데 롯데 못지않게 명맥을 이어온 기업이 바로 SK거든요. 그런데 SK가 이 워커힐의 사업권을 잃게 되면서 공중에 붕 뜨게 됐습니다. 원래 SK의 전략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월드타워점도 한번 노려보고 그다음에 저 동대문 상권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결국에는 두 개 다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이번 면세점 입찰권 전쟁의 이 최대 패자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기업별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결과가 국내 면세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원래는 이 롯데가 이 두 곳을 사수를 하면서 세계 면세점 1위 사업자로 우뚝 서보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롯데 이런 계획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고요. 하지만 국내 면세점 사업자 간의 경쟁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롯데가 힘을 잃게 됐지만 신세계가 힘을 더 갖추게 됐고요. 그리고 두산이라는 다크호스가 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삼각 편대, 이 세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면세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기업 간 경쟁으로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지난 7월에 그 면세점 발표 전날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특정 업체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까? 네, 이름을 정확히 공개를 해도 됩니다. 또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정보 공개가 미리 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 관세청에서 이 채점 위원들을 합숙을 시켰는데 휴대전화까지 모두 다 압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죠. 이 전날 거래된 주식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랐다가 내려온 게 좀 있어서 이번 선정 결과가 좀 반영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반면에 롯데 같은 경우는 4%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을 잃었고요. 그리고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중에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9% 가까이 내리다가 뭐 일부분 회복해서 뭐 3% 정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면세점 새로운 사업자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주가와 그리고 또 이번 입찰 선정 결과와는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래서 뭐 전날 있었던 급등과 급락 그리고 또 거래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된 것은 이번 이슈를 두고 이 단기 매매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가 단기간에 이익을 좀 일정 부분 본 이후에 주식을 매각했다. 뭐 이런 수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크게 뭐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런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운영권을 획득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6개월 정도 또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각각의 면세점별로 기한이 다 다르거든요. 운영할 수 있는 총 기한은 같지만 입찰권을 운영할 수 있는 마감,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그 기한 자체가 또 다릅니다. 뭐 15일인 곳도 있고 그리고 또 뭐 11월 16일인 곳도 있고요. 각각 다른데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입찰을 거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있었던 면세점 사업자 결과 내용을 김종선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